안녕하세요, 아브라함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업소용 그라인더,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를 가격대별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가격대별로 추천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라인더 튜닝에 대한 거 잠깐만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조금 이 그라인더와 그라인더를 합체시키고 약간 이 그라인더에 부족한 것을 조금 보완하고 이렇게 좀 튜닝을 하고 손을 좀 보는 그런 뻘짓 아닌 뻘짓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이 튜닝한 것 중에 굉장히 성공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격대별로 그라인더 어떤 것을 추천하는지 쫙 알려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가격대별로 업소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만원 이하급 그라인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 그라인더만 추천할 거예요. 수동 그라인더 요즘에 업소에서 거의 안 쓰시니까 편한 자동 그라인더. 이제는 수동 그라인더를 쓸 이유가 없죠. 자동 그라인더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자동 그라인더를 기준으로 해서 추천해 보겠습니다. 100만원 이하 사실 추천할 만한 그라인더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그라인더를 써봤습니다. 다 써봤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쓸만한 그라인더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 사실 제가 추천할 만한 100만원 이하급 자동 그라인더는 피오렌자또 F64E 요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요 비슷한 가격대의 그라인더는 많아요. 메저도 일렉도 100만원 이하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저 회마 것도 있고 라신발리 것도 있는데 사실상 써보면 다 좀 아쉬워요. 시모넬리도 좀 아쉽습니다. 피오렌자또 F64E가 그나마 좀 뭉침도 좀 덜하고 속도도 그냥 괜찮고 그냥 저냥 가격 대비해서는 그냥 좀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64mm 플랫버, 아주 그냥 가성비가 괜찮은 그라인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바리스타 입문하시는 분들, 뭐 자그마한 카페 한번 운영해 보겠다, 투자를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괜찮은 그라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 업체가 아닌 경우에 또 추천할 만한 그런 그라인더입니다. 자, 두 번째,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대의 그라인더는 사실 저는요, 이거를 진짜 아주 그냥 초강추하고 있습니다. 강추. 이거 하나면 사실 거의 끝납니다. 안핌 슈퍼 카이마노 온디맨드. 슈퍼 카이마노 온디맨드. 75mm버입니다. 슈퍼가 붙으면, 안핌 제품 중에 슈퍼가 붙으면 75mm버고요. 슈퍼가 안 붙고 그냥 카이마노는 64mm버입니다. 그래서 75mm 플랫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00만원 중반도 안 가요. 네,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진짜 미친 가성비입니다. 제가 말했던 그 분쇄 분포도라든지 분쇄 균일도라든지 뭔가 그 미분의 적절한 양, 그리고 이 떨어지는 분포도, 모든 면에서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미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게 슈퍼 카이마노 온디맨드입니다. 다만 슈퍼 카이마노 온디맨드의 한 가지 약점이라고 하면 러시 타임이 조금 좀 힘들다. 왜냐하면 팬이 없거든요. 쿨링 팬이 없기 때문에 러시 타임을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쳐내기가 과열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라인더가 그 다음 가격대에 있어요. 200에서 30만원대 안핌 SP2 스페셜 퍼포먼스 2라고 하는 그라인더입니다. 슈퍼 카이마노 온디맨드와 거의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냉각팬 2개를 더 달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하니까 요 SP2까지도 저는 굉장히 강추하는 가성비 최고의 그라인더로 꼽고 있습니다. 일단 300만원 이상으로 보게 되면은 SP2보다 조금 더 성능이 괜찮은 애가 있는데 그게 빅토리아 아두이노 미토스 1입니다. 모든 면에 좋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정숙해요. 소리가 조용해요. SP2는 고함을 지르죠. 앙! 한다면 빅토리아는 이렇게 부드러운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서 정숙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나머지 다른 모든 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분쇄도의 성능만 놓고 보면 SP2보다 약간 좋은 성능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투자할까 말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정숙도나 이 디자인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미토스1도 굉장히 좋아요. 제 아브라함 매장에도 미토스1 한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0만원을 넘어가면 이제 하이엔드가 돼버리는데요. 400만원 이상급으로 보면은 이제 메저 콜드라든지 이런 그라인더들이 있습니다. 이제 메저 콜드 같은 경우에는 코니컬의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뭐 분쇄 분포도라든지 정전기 뭉침 모든 면이 다 괜찮은 그라인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은 가격이 좀 비싸서 부담이 됩니다. 자, 요 그라인더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라인더 중에 하나, 왜 말코닉 얘기를 안 하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코닉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말코닉을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안한데, 말코닉 회사한테는 좀 미안한데, 말코닉의 장점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장점은 일단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굉장히 멋있죠. 그 다음 말코닉이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 뭉침과 정전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굉장히 인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니까요. 뭉침과 정전기 너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말코닉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코닉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하나는 일단은 가격이 좀 아쉬워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는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남아있고요. 그러나 그에 따른 이제 디자인이 있지만, 그러면 사실 말코닉과 가장 비교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빅토리아 아두이노 미토스1 같은 경우가 말코닉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되고, SP2 같은 경우도 비교가 많이 되지만,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가지 그라인더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성능 면에서 말코닉이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말코닉에서는 뭉침과 정전기는 굉장히 해결을 잘 해내고 있지만, 요즘에 새로 나온 말코닉 그라인더는 막 토출구가 진동이 와가지고 정전기와 뭉침을 더 탁월하게 해결하는 굉장히 기능이 있지만은, 말코닉이 아쉬운 점은 분쇄 분포도예요. 분쇄 분포도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 신경을 왜 안 쓰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조금 아쉽게 되어 있어요. 추출을 해보면 이 분쇄 분포도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추출을 해보면 결과물만 딱 놓고 보면 에스프레소 결과물은 미토스1이나 SP2가 훨씬 앞서거든요. 그리고 뭐 러시타임만 제외하면 안핌 슈퍼카이마노도 말코닉 추출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얘는 가격대가 100만 원 초중반인데 얘는 비싸다고요. 300만 원 거의 후반이니까, 중후반 되니까. 가격대 면에서 말코닉 피크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아쉽고, 특히 EK43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아쉽냐면, 일단 이것도 역시나 가격이에요. 가격이 아쉽고, EK43은 미분이 좀 많은 편이에요. 플랫버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의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추출 저항을 맞추기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플랫버 치고는 코니컬버만큼의 이런 맛의 다양성은 있습니다. 코니컬버 비슷한 그런 맛이 난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코니컬버 쓰고 말죠. 메저 콜드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좀 아쉽고, 뭐 다만 EK43은 추천할 만한 이유는 뭐냐면, 핸드드립과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둘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메저 콜드는 에스프레소밖에 안 되죠. 요런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K43은 어느 정도의 매력은 있습니다. 이제 써야 될 이유는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업소에서 빠르게 러시타임 에스프레소를 뽑기에는 EK43은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나 EK43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에스프레소로 할 때에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이 그라인더 날이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이게? 얼라이먼트라 그러죠. 얼라이먼트가 약간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축이 좀 틀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주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귀찮고 어렵습니다. 물론 저처럼 머신을 잘 만지는 경우에도 귀찮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신경 쓰입니다. 귀찮아요. 그래서 EK43을 저도 한 1년 정도 좀 쓰다가 정리를 한 이유가 불편해서 조금 아쉬워서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까지는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 거의 플랫법 위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400만 원 이상 넘어가서 코니컬버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 이하 가격대의 코니컬버 중에는 어떤 게 추천할 만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는 메저 코니가 가성비 쪽으로는 최고의 코니컬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냥 이 가격대에서 골라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안핌을 고를 겁니다만은, 굳이 코니컬버를 골라야 하고 한다면 메저 코니를 고를 겁니다. 그래서 이 코니컬버와 플랫버의 차이는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코니컬버를 할 것인지 플랫버를 할 건지 고민하시면 되고, 코니컬버, 플랫버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냥 퀄리티 좋은 그라인더, 그러면 그냥 플랫버로 가시면 좋습니다. 이게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코니컬버는 콤파 K10, K100이 아니라 잘못 썼네요. K10입니다. 콤파 K10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3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괜찮으면서도 이 콤파 K10의 장점은 분쇄 분포도거든요. 분쇄 분포도가 좋아요. 그래서
추출해보면 코니컬버 치고는 추출도 굉장히 저항도 잘 잡히고 맛도 좋습니다. 채널링이 잘 안 생기는 그런 그라인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콤파 K10을 저도 상당히 사랑하는 그라인더 중에 하나였지만 요즘에 콤파 K10이 갈 길을 잃은 이유는 바로 콜드 때문이죠. 한 50만 원 더 주고 콜드를 사면 간지까지 플러스 되고 당연히 추출도 훨씬 더 콜드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져 버렸어요. 콤파 K10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살 메리트가 사실은 콜드한테 마음을 많이 빼앗겨 버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라인더는 가격대별로 업소에서 어떤 걸 써야 될지 대충 답이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만든 튜닝한 그라인더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끔찍한 혼종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안핌 슈퍼 카이마노입니다. 근데 보시기에는 좀 이상하죠? 이게 온디맨드 같기도 하고 수동 그라인더 같기도 하고 그런데 원래 이 그라인더는 수동이었어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수동 도저가 원래 이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버를 제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동 그라인더였는데 과감하게 이거를 뜯어버리고 엄마야 여기 떨어졌네. 이걸 뜯어버리고 자 요거는 보시는 요거는 뭐냐면 SP2에 달려있는 SP2용 토출구입니다. 요거하고 이 안에도 보시면 코일처럼 되어가지고 이렇게 정전기나 뭉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도 SP2 전용입니다. SP2용 도저 스크린이랑 SP2용 이 토출구까지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의 진짜 지금 반은 지금 SP2가 돼버렸어요. 물론 날까지도 SP2로 교체가 가능해요.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지금 슈퍼 카이마노면 충분히 지금 좋기 때문에 토출구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여기 이제 포타필터 거치하는 거치대가 너무 이렇게 낮으니까 구멍을 얕게 뚫어가지고 나사 2개를 박아줬어요. 안쪽에 바로 모터가 있기 때문에 나사를 긴 걸 쓰시면 안 되고 진짜 짧은 걸로 아주 얕게 고정만 될 정도로 박아놨고요. 이렇게 포타필터를 딱 받으면 마치 온디맨드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러가 없어서 수동으로 온오프를 사용해야 되지만 이렇게 온을 하면 기가 막히죠. 분쇄도라든지 이런 분쇄 분포도라든지 뭉침과 정전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굉장히 잘 풀려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톡톡톡 쳐가지고 조금 많이 담은 것 같긴 한데 쳐서 간단하게 레벨링 해주시고 탬핑을 해주시면 추출도 기가 막힙니다. 보시겠어요? 슈퍼 카이마노 자체가 워낙 분쇄 분포도가 좋다 보니까 보십시오. 색깔이 거의 원톤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제가 조금 양을 조금 많이 담아서 이렇게 약간의 채널링은 보이지만은 색깔은 원톤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플러싱 한번 해주고 뽑아보시면 저항이 어느 정도 맞으니까 추출이 좀 더 잘 되죠. 네, 기가 막히죠. 네, 색깔 좋죠. 이렇게 해서 크레마 보시면 상태도 굉장히 윤기 나는 상태의 크레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슈퍼 카이마노, 저는 이거 수동 그라인더, 이게 조금 희귀하긴 해요. 근데 옛날에는 좀 팔렸거든요. 중고로 굉장히 저렴하게 얻어와가지고 제 생각엔 한 50만 원 미만으로만 얻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중고로 저렴하게 얻어와서 이제 저 토출구랑 이제 그 사이에 도저 스크린, 메테오라에 이제 연락해서 아니면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딱 한 9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한 9만 5천 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체를 하니까 거의 뭐 그죠? SP2나 뭐 슈퍼 카이마노에 버금가는 그런 그라인더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뭐 팬은 없으니까 SP2만큼 막 엄청나게 쿨링까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슈퍼 카이마노 같은 이제 온디맨드 같은 그런 그라인더가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좋은 그라인더를 이렇게 만들어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좋은 기능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SP2의 좋은 기능 토출과 이제 슈퍼 카이마노 이런 분쇄 분포도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만든 그라인더입니다. 이런 그라인더 서브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영상 보셨던 것처럼 가격대별로 이제 배우셨던 분쇄 분포도라든지 정전기나 뭉침 또는 분쇄 균일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그라인더를 자기 업소에 맞는 거를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다양하고 재밌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